네, 안녕하세요. 11장의 자기와 전자기 이 부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이제 자석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두니까 나침반의 N극이 자석의 S극을 가리키고, 자석의 N극은 나침반의 S극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자극 사이의 힘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힘을 자기력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아래쪽 그림에는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러면 위 그림처럼 이 자석 주위에는 마치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자기장은 자기력선이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역선이 형성이 돼서 다른 자석을 또는 나침반, 다른 자극들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석 사이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 전류 도선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 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석에 의해 또는 자기장에 의해 전류 도선이 힘을 받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동기 또는 모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 지금 배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의해서 이쪽 브러쉬와 이 커뮤테이터 정류자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전류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양쪽에 있는 이 도선이 힘을 받아서 이 코일에 이렇게 또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이 작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11장은 바로 자석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가, 또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힘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11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자기장, 그죠? 그리고 전자석,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장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자기장의 어떤 값들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 11.4절에 보면 자속, 그리고 또 자속 밀도, 이 개념이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런 힘을 이용한 모터, 이런 것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전하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1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1절에 보시면 자기 및 자기 회로에 대한 서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자기에 관해서 어떤 발견들이 있었고 어떤 법칙이나 내용들이 연구가 되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모터와 발전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 전기 모터와 발전기가 이 전기 기계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장치가 되겠고, 나머지는 어떤 전기적인 어떤 기계들인데 역시 이제 작은 기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릴레이라든지 확성기, 뭐 하드 드라이브의 원리, 또 플라피 디스크, 또 안티록 브레이크, 카메라, 낚시릴, 이런 것들도 다 전기적, 자기적인 어떤 힘, 또는 이제 모터와 발전기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용되는 그런 산업 물품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원리를, 자기와 전자기의 원리를 좀 알고 가자. 이게 오늘의 공부 내용이 되는 거고, 특히 이름을 들어보면 이렇게 웨르스테드나 패러데이나 맥스웰, 암페어, 웨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우리는 전기적인 또는 자기적인 단위로도 쓰이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로 이렇게 남겨서 기리는 거겠죠. 자, 11.2절에 자기장, 영어로는 magnetic field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agnetic field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영어로 이렇게 쓰죠. magnetic field,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를 우리말로 자속 밀도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속 밀도, 기호로는 B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자석 밀도는 벡터장이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는 게 사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석 밀도는 벡터이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공학적인 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구 자석이라고 하는 걸 볼 텐데요. 영구 자석은 이제 퍼머넌트 마그넷, 그래서 본래 이제 자석인 거고, 영구 자석의 상대적인 개념은 전자석이에요. 그래서 전자석이 아닌 이런 자석들을 우리는 이제 영구 자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표현하면 막대 자석이나 뭐 말굽 자석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말굽 자석이나 이런 막대 자석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석이 아닌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철이나 니켈 또는 코발트 같은 이런 물질들, 여기 보면 강자석 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자석 물질은 이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들을 강자석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 자체도 사실은 또 강자석 물질이에요. 그리고 철이나 이런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은 자석을 가져오면 자석에 척척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자석 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자석 자체도 강자석 물질이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장, 그래서 아빠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석 주변에 우리 지금 이게 자석이에요. 이게 뭐예요? N극, S극. 이 자석의 극은 N극, S극이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북극, 남극 이건데 기호로 알파벳에 NS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극에서 이렇게 쭉 뭐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S극으로 들어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역선들이 있어요. 자기장선 또는 역선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S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을 향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 있죠. 그래서 선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끊이지 않는 선으로 되어 있다.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석 내부에도 당연히 자기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 주위뿐만이 아니라 내부, 그죠? 내부에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석에 의해 생성된 이 자기력, 이걸 줄여서 자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력의 영향이 감지될 수 있는 영향. 자기장의 영역이 퍼져 있는 이 영역 자체를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자력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막대 자석에서의 자기장이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석 외부에서는 여기 보면 북극과 남극을 N에서 S극을 향하지만 이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을 향한다. 이런 방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석 사이에는 자극 사이라고, 자석의 자극이라고 얘기하죠. 이 N극과 S극을 자석의 자극이라고 하는데, 같은 자극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이 아래 그림. 그리고 같은 자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역선이 작용하게 돼서, 마치 S에서 여기 보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석 외부니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 다음에 S에서 N을 향하고 다시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또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극, N극과 S극, N극과 N극 또는 S와 S극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역선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는데, 이 자기장은 이렇게 영구 자석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 전류에 의해서도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런 전선 주변에 나침반을 놓아뒀더니 나침반의 바늘이 제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이런 방향이죠. 그렇죠? 이런 지점에서는 이게 이 위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이런 이제 판 위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전류인데, N극이 이런 방향, 여기서는 이런 방향, 여기서는 자석의 N극이 이런 방향이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다 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원인 것처럼 보이죠. 원처럼. 그런데 이 전류 도선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기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이게 되면 이 도선이 있는데, 이 X 표현으로 되어 있는 도선은, X 기호로 되어 있는 도선은 지면을 뚫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면을 뚫고 나가야겠어요. 이렇게 지면을 뚫고, 화면을 뚫고 나가는 거니까 나한테 멀어지는 화살이 이 시위에 걸리는 그런 화살촉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화살을 볼 때 화살의 점만 보이겠죠. 그때는 그냥 점으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에 일치시키고 4개의 오른손으로 손가락으로 감아주면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주변에 이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이 방향을 이어 보니까 이렇게 원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회전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주변에서의 방향들을 다 이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원형이 됐고, 도선으로 가까이 갈수록 자기장이 강해지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조밀하게 그려내는 거고, 멀어질수록 선을 좀 띄엄띄엄 또 간격이 멀어지도록 밀도가 낮아지게 그려주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기호는 이렇게 이제 B를 쓰게 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그림 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 10번, D번 그림에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줬는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이제 감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오른손의 법칙 또는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지손가락에서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켜서 이렇게 손을 잡아도 되지만 나사를 이렇게 돌려도 돼요. 전류의 방향대로 나사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회전하게 되면 나사가 들어가면서 회전하겠죠. 자, 이렇게 오른나사의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걸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이제 원형 형태로 연달아서 직선,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꼬아놨죠.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촘촘히 꼬아놓게 되는데, 지금 B번은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좀 선을 띄엄띄엄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좀 매우 촘촘하게 이렇게 감아 놓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감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위에 그림에서 이렇게 작은 직선 전류에 의해서는 주변에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형태로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선들이 매우 이렇게 이제 선 자체가 이렇게 꼬여 있게 되면 작은 도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고 봤을 때 그 주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장이 회전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방향이 아니라 이번에는 4개의 손가락으로 이 도선을 용수철같이 솔레노이드를 감아주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대로. 그럼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4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전류의 회전 방향이죠. 솔레노이드. 그리고 엄지손가락 방향이 그 내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선 전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반대로 생각하지만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돼서 역시 오른손을 쓰게 되면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아주면 오른쪽 방향으로 N극.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좀 반대로 감아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아주면 오른쪽 방향을 향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N극이 되는 거고, 그 반대가 이제 S극이 되겠죠. 이렇게 막대 자석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솔레노이드를 철맥 막대에 더 감으면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감는데 허공에 감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긴 철,
그죠? 이 내부에 감기 때문에 이 철에 이렇게 감아 놓게 되는데 그걸 철심이라고 그러죠. 철심. 철심을 두고 이렇게 이제 코일을 감으면 자기장이 이 허공에 이렇게 이 전선을 감을 때에 비해서 자기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몇십 배 또는 몇백 배 이렇게 큰 매우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 막대에 감게 되면 더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솔레노이드 코일 안에 철을 넣으면 철은 자화가 되고 영구 자석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대 자석처럼 전류를 흘릴 때만 물론 그렇게 되는 건데, 전류를 흘리지 않더라도 일단 전류를 한번 흘리고 전류를 꺼줘도 자기장이 어느 정도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얘기합니다. 남아 있는 자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전류를 흘릴 때는 훨씬 더 큰 자기장 자석이 되는데, 전류를 끄더라도 어느 정도 이 자화가 이루어져서 이 강자성체가 자화된 채로 자기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이 전류에 의해서 솔레노이드 내부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오른 나사, 이것도 이제 나사를 그대로 돌리면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류의 방향대로 나사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나사가 쏙 들어가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그럼 나사가 빠져나오는 방향이 바로 N극이 되는 거고 반대쪽이 S극이 되는 건데, 이거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과 오른 나사의 법칙은 사실 동일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이어서 그립 감아주면,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돼요.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대로 이렇게 회전하게 하고,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로 N극이 향하는 방향, 또는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배터리 연결된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흘러서 저 뒤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뒤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아주면 돼요. 손가락을 이렇게 저 뒤로 해서 앞으로 나오도록. 그러면 아래쪽이 엄지손가락이 향하기 때문에 아래쪽이 N극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N극 자석이 되는 거고, 이쪽이 S극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 이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흐르는 거고, 바깥에서는, 자석 내부에서는 아래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자기력선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걸 좀 그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고, 전류가 강하게 흐르면 자기장도 그만큼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이 내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이 전류에 비례하게 됩니다. 전류에 비례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감은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코일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장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B는 가문수에도 비례해요. 가문수를 n이라고 하자면 n에도 비례하는데, 단순히 이제 길이가 길어지고 가문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같은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소문자 n으로 표현해서 이걸 가문수, 가문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m당 가문수가 이제 소문자 n이 되는 거고, 전체 길이에 감겨진 전체 횟수를 대문자 n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같은 솔레노이드가 주어졌을 때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위 길이당, 정해져 있는 길이당 가문 밀도가 점점, 가문수 즉 가문 밀도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권선 밀도라고 합니다. 권선 밀도. 그래서 1m당 감겨져 있는 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장이 강해지게 되고, 전류가 강해도 자기장은 강해지게 됩니다. 요거 꼭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는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자. 전류가 2배가 되면 자기장도 2배. 1m당 100번 감았을 때보다 200번 감았을 때가 자기장 2배. 이렇게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전자석인데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계속 킁킁거리고 있어요. 목도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안 좋아도 조금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전자석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전자석 기본적으로 N극, S극 막대 자석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솔레노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실 솔레노이드가 쓰이는 게 아니에요. 솔레노이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자기력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철심에 이렇게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아주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전자석은 그냥 솔레노이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자기장을 만들어서 뭔가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솔레노이드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기 회로에서는 우리 인덕터 또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인덕터라고 하는 이런 소자가 있어요. 코일이라고 하죠. 코일 또는 인덕터라고 하는데, 이런 소자 자체가 바로 솔레노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전기 회로에서 인덕터 또는 자기장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류의 변화가 그랬죠. 여기 잘 보면 전류의 변화가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음, 이렇게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화면이 좀 잘 안 보여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류의 변화가 자기장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전류와 자기장 세기는 서로 비례한다. 전류가 10배가 되면 자기장도 10배가 된다. 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응용입니다. 응용이 돼서 전기 벨 그랬는데, 이 벨은 전기 종이죠, 종. 우리가 초인종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누르면 초인종 누르면 띵 하고 다시 놓으면 또 띵동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바로 차인벨 또는 전기벨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전원이 이렇게 있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누른 버튼, 이게 스위치예요. 여기서 누른 버튼이. 그래서 얘를 누르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고, 누른 버튼을 놓으면 전류가 이제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니까 감아주면 오른쪽 방향이 N극이 돼요. 여기가 N극 자석이 되는 거고, 위에 코일도 그래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전류가 위로 이렇게 흐르겠죠. 위로 흘러서 여기서 보면 아래에서 나오죠. 위에서 들어가서 아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들어가서 아래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왼쪽이 N극이 되는 거죠. 오른쪽이 S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봐야 됩니다. 위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면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S극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막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꼬아져 있잖아요. 그럼 D극자형 자석이고,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말굽 자석이다, 이렇게 말굽의 편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도록 선을 감은 거예요. 만약에 위쪽이나 아래쪽을 반대로 감으면 이 둘 다 N극이 또는 둘 다 S극이 되고, 이쪽이 서로 밀어내는 자기장이 돼서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런 형태의 자석이 됩니다.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 이런 형태, 이쪽이 S극, 요 두 개가 N극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자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림은 되게 이제 말굽 자석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영구 자석인 경우에는 한쪽이 N이면 다른 한쪽이 S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이제 코일을 이렇게 이제 감아 놓은 거죠. 이렇게 이제 되도록. 자, 이렇게 화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철을 잡아당기겠죠.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탁 끌어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 끝에 망치예요. 이게 망치. 이 망치가 이 종을 탕 때리게 되겠네요.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죠? 그럼 한번 땅 때리면 띵 소리가 나고, 누른 버튼을 놓게 되면 얘가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오른쪽에도 종이 또 있으면 오른쪽에 가서 또 때릴 거 아니야, 떨어질 때. 그죠? 그러다 왼쪽 때리고 오른쪽 때리고 그렇게 하면 땡땡 소리가 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인종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이용은 매우 단순한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적인 형태로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물체를 이렇게 충격을 가할 수도 있다,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알아두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뒤에 넘어가 보면 릴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릴레이도 전기 회로에서는 매우 많이 쓰이는 그런 장치인데요. 릴레이는 바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그래서 이 스위치는 우리가 손으로 누르고 놓고 하는데 이건 이제 기계적인 스위치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 힘을 가하는 걸 사람이 가하지 말고 이 자기력, 자석의 힘으로 힘을 가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릴레이의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솔레노이드 전자석이 있죠. 그럼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이게 자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 철을, 여기 이제 경첩이 돼 있고 지금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얘를 탁 끌어당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막대가 왼쪽으로 착 오게 되면서 여기 딱 붙게 돼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회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겠죠. 위쪽 회로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두 점이 떨어져 있는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딱딱 붙게 되겠죠. 이러면 왼쪽으로 와서 자석에 착 달라붙을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길이 만들어지는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릴레이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동 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정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고정 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릴레이의 전원이 되는 겁니다. 전원. 우리가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겠죠. 여기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측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가동 접점, 여기에 고정 접점, 이렇게 돼서 릴레이에는 이렇게 6개 또는 8개의 접점들이 있습니다. 이 접점이 붙어서 전류가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스위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릴레이도 여러분 그 전파사 같은 데 보면 릴레이 이렇게 팔죠. 릴레이 이렇게 이제 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전극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릴레이도 있습니다. 우리 큰 전류가 좀 큰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어요. 스파크가 나서 사람이 감전이 돼서 이제 전기 사고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요거를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우리가 스위치 누르면 전기가 흐르는 스위치, 물론 작은 전기가 흐르는 스위치로 릴레이의 이 전자석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전류를 가동시키면 여기 이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동 접점을 이동시켜서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이런 장치가 아주 큰 릴레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전화의 수화기, 우리 전화 수화기 귀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 스피커는 뒤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이 스피커에서는 역시 자기장의 자석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조금 틀려요. 우리가 앞에서 단순히 요거는 뭐예요? 그냥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흘러서 얘가 탁 전자석이 돼서 주변에 철을 탁 끌어당기고 또는 밀어내고 하는 이런 형태만 보여줬는데, 이 전화기의 수신기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자석이 존재하게 해서 이 자석과 전류 사이에 자기력을 설명할 때 그 응용으로 이런 이제 전화기 수신기나 스피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게 솔레노이드예요.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되고, 그 주변에 자석이 또 있을 때는 자석을 밀어나거나 끌어당기거나 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구 자석이 있고, 이거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솔레노이드예요. 그리고 여기 영구 자석이 있습니다.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라면 여기 흐르는 이 전류에 의해서 얘가 N극, 얘가 S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S극, N극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NS 계속 바꿔주게 되면 이 자석이 끌려갔다 밀려났다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하는 신호로 스피커 막을 울리게 되면 우리가 듣는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석하고 영구 자석하고 전자석 사이에 이런 밀고 당기는 자기력을 이용하는 이런 그림으로 사실은 이걸 설명을 한 건데, 뒤에 가면 스피커 그림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원리는 동일한 원리가 될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자석과 자석 밀도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